KTV 살얼이랐다 시즌4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김진희, 성우 신소윤. 내 집 마당에 소담한 정원을 품고 사는 삶이란 어떤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에게 물어볼 차입니다. 저희 남편 보고 이 데크 공사를 좀 해달라 해서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이게. 저희 남편 저희 집의 일꾼. 일단은 할 일이 많다는 거군요. 사실 뒷정원은 저만 많이 알고 있는 정원이에요. 잘 노출 안 되고. 요거 지금 호스타라고 하는 식물 꼭 피어서 제 방에서 이게 특히 잘 보여가지고 원래 새 집으로 지어졌는데 개구리가 살고 있는 거야. 개구리가 얼굴을 이렇게 내민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기서 왜 나오니?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매일 보고 느끼고 웃고 놀라고 감탄할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군요. 가끔 이제 애 키우는 것처럼 어떨 때 너무 이쁘다가 어떨 때 저걸 그냥 막 이렇게 미워지기도 했다가 또 이뻐졌다가 막 아, 내가 진짜 이거 밀당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일은 빼냈다가도 다시 좀 뭔가가 들어오는 것 같고 막 이런 그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 힐링이라고 얘기하면 힐링일 수도 있는 건데요. 회복시키는 그런 에너지는 분명히 이 일 속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 힘들 때면 그는 힘껏 엎어집니다. 엎어지면 코 닿는 정원으로 말이죠. 타이틀 도망가자 나의 작은 정원으로. 동해 바다를 품에 안은 강원도 속초시. 바람 끝에 배어나는 바다 향기에 이끌려 도시의 삶을 내려놓고 속초에 발 담근 지 7년이 됐습니다. 임종기 씨가 화단에 물을 준다. 애들 어릴 때는 일부러 애들 이제 재미있게 해주려고 이렇게 지금 무지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일부러 무지개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할 애들도 이제 없어졌어. 임종기 씨는 원래 문학도들과 함께 삶의 무지개를 논하던 교수였습니다만 지금은 과감히 강단을 내려와 화단에 두 발을 딛고 삽니다. 아내 오경아 씨는 정원 설계 전문가, 바로 가든 디자이너인데요. 자연을 품고 사는 정원 생활자로 불리길 더 좋아합니다. 이제 지금 딱 9월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여름꽃은 가버렸는데 가을꽃은 아직 안 들어왔고 되게 저희 정원사들끼리는 정말 애매한 계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저희가 조금 볼 수 있는 그 식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식물 좀 보강 좀 하려고 어저께 식물 시장에서 좀 사갖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본가 저희 집에도 정원이 있고 여기 강의하는 장소인 여기에도 있어가지고 둘을 똑같이 나누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오경아 씨의 일터인 셈이죠. 공식 명칭은 가든 디자인 연구소. 비공식 이름은 사계절 내내 흙과 풀, 꽃과 나비와 함께 노는 그녀만의 놀이터랍니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으신 거죠? 네네네. 저희 이제 식물을 구입할 당시부터 어떤 느낌으로 연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식물을 구입해 갖고 온 거라서요. 미리 다 생각을 하고. 네네네. 구입하기 전부터 이미 여기는 제가 약간 자줏빛 나는 자색 잎하고 흰색하고 밖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 스킴을 좀 생각해가지고 식물을 골라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계절에 대한 안배도 좀 생각해서 단연으로 올라오는 애도 있고 또 1년으로 끝나는 애도 있고 그래요. 아직도 정원하면 멋들어진 소나무에 반듯한 잔디밭을 떠올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경아 씨는 변화무쌍한 정원을 좋아합니다. 피고 지고 꺾이고 웃자라도 내내 살아있는 정원 말이죠. 저는 이제
디자인 할 때도 그 생각 많이 하는데 저는 가든을 예쁘게 얼마나 디자인할 수 있는가에 디자인 초점을 두지 않고요. 정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초점을 많이 둬요. 그래서 그냥 매일 좀 들여다보고 몸을 좀 움직이고 이러면서 우리 몸도 좋아지고 그리고 식물하고 같이 하면서 곤충이나 이런 것도 좀 이해하고 우리 말고 되게 많은 생명체가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까먹을 때가 되게 많고 괜히 우리만 살고 있는 것처럼 좀 되게 이기적으로 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사실 우리 말고도 많은 생명체에게 할애된 공간이어서 정원에서 그런 거 좀 많이 배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원에선 나 혼자 산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적당한 햇볕과 충분한 바람을 나눠 마시며 제 몫의 삶을 함께 키워갑니다. 뭐예요? 이거 다 심어야 돼? 저거 가운데 있는 거 네. 가운데 요거 2개 심어야 돼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걔가 위성류라고 하던데 위성류? 다시 공부해봐야 돼. 월동이 된다고 하고. 뭐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많이 아시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심으라면 심고 캐라면 캐고 근데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내가 오경아 남편이라고 뭐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사정을 해요. 제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종기 씨가 꽃을 심는 경아 씨 곁에 서 있다.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거기 있으니까 좋다. 그늘이 생겨서. 거기 딱 서 있어봐. 남편은 그늘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에요. 딱 좋아. 어차피 내 그늘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그런가요? 좀 되게 저런 개그를 요즘에도 맨날 해가지고 애들이 엄마 아직도 아빠 그런 생활해? 아니 뭐 팩트를 얘기한 건데. 부부는 늘 이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정원 그런 곳곳을 사람 가꾸며 따로 이야기를 흩뿌리고 웃음을 주워 담다 보면 어느새 한나절이 지나갑니다. 길 갔다 오면 어떨까 싶은데 오 땀났나 봐. 옷 갈아입어야겠다. 가만히 땀 앉아 때문에 목이 정원을 너무 바라보면 저것도 갔다 저만치 오면 내일 아침에 갔다 가을 발자국이 진짜 보인다는데요. 목이 많다. 뭐 가을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정에 막 딱 이르렀다가 탁 꺼지는 이 순간인데요. 이 꺼지는 이 순간에 왜 밥도 막 끓었다가 뜸 들이는 때 맛있어지잖아요. 저는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이 딱 그 뜸 들이는 그 시간, 완전체 밥이 되기 전에 그 뜸 들이는 시간 같은 게 가을 같은 거예요. 밤나무 있는 거 알아? 어디에? 있네. 저거 어떻게 따먹어? 밤이 제법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다 그냥 그러네. 떨어져가지고 아유, 그게 얇은 거 보니까 실하지는 않겠다. 저게 토종밤이야. 작은. 저기 오히려 맛있어 저게. 9월의 정원은 쉼표와도 같습니다. 여름꽃이 지나가고 가을꽃이 도착하기 전 무르익은 기다림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신식 주택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다. 오경아 씨의 일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초록대문과 파란 지붕이 선뜻 눈인사를 건네는 이곳이 바로 부부의 집입니다. 역시 소담한 정원을 품고 있습니다. 약간 분홍빛, 자줏빛 띄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종도 있고 좀 노란색인 애도 있고 종류가 다 달라서 굉장히 저는 어떨 때는 꽃보다 이런 이삭이 더 이쁜데 저희 남편은 보기 싫대요. 취향이 달라. 취향이 달라가지고 맨날 보면은 자기 이거 싫다고. 정원을 가꾸다 보면 몰랐던 자기 취향도 알게 되고 또 하나 모든 일엔 전부 때가 있다는 삶의 진리도 터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더 나은 성장을 위해 꽃대를 자르거나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 때론 우리 삶에도 그런 때가 있죠. 정우 공부를 해서 직업도 이쪽으로 바꾸고 제2의 삶을 살아야지 막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던 게 아니고요. 작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깨 근육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머리 두통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제가 또 호흡기 쪽이 안 좋아가지고 도시에 있다 보니까 계속 기침도 너무 하고 축농증 생기고 막 각종 질환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도 한 16년 하고 나니까 조금 지친 거죠.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이 일이 재밌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녀 삶의 가지치기가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훌쩍 영국 유학길에 올라 7년간 조경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두 딸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던 그녀는 가든 디자이너가 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새롭게 뿌리내릴 터전이 필요했고, 부부는 서울이 아닌 속초에 삶의 정원을 마련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 양양에 있는 150년 된 한옥을 뜯어다가 여기서 그대로 그 자재 그대로 이용해서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 목재 집의 역사는 한 150년 됐고 이곳에 온 지는 70년대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영동 지방의 겹집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랑채인데 사랑채가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겹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방 한가운데 문틀이 남아있다. 이렇게 문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도 사람이 자고 여기도 사람이 자는 이걸 겹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당에 덩그마니 헛간이 하나 있었던 낡은 한옥. 부부는 단박에 이 집에 반해서 덜컥 구입을 하고 꼬박 1년간 손수 집을 고쳤습니다. 취미로 목공일을 했던 남편 임종기 씨는 이 집을 만나고 더없이 훌륭한 목수로 거듭났다고 하는군요. 이게 저희 남편이 다 짠 그 목재로 짜준, 그리고 싱크대도 직접 그냥 나무 원목으로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기성품 싱크 그 세트를 쓰기를 싫어해가지고 제가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한 10년째 쓰고 있는데, 다들 나무 원목 쓰면 좀 많이 손사가 올까 봐 걱정하시는데 전혀 뭐 상관없이 잘 쓰고 있고요. 저런 선반이나 이런 것도 다 짜주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저희 그 공동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부엌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저기는 제 작업실이나 마찬가지고 저희 남편 최애 자리가 그 앞에 있는 소파 자리, 그 의자거든요. 저기 앉아서 물 떨어지는 것도 보고 고양이나 참새 날라오는 것도 보고 뭐 이러는 자리고. 부부가 150년 된 한옥에 깃든 지 이제 7회가 지나고 있습니다. 초록의 정원에서 자연과 삶을 배운 오경아 씨는 그 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내 바깥 공간을 다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을 제외한, 물론 이제 건물도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저희 건주 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거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뭐 건물의 위치라든가 건물의 위치 플러스 뭐 주차장의 위치, 들어오는 길, 담장의 설정, 그리고 정자를 놓는다면 어디에 정자를 놓을 건가, 그리고 식물의 구성은 뭐 예를 들면 큰 나무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등등 그 모든 것들을 건물하고 어우러지게 잘 디자인해 드려야 되는데, 건물을 아예 짓기도 전에 시작할 때도 있고요. 짓고 난 이후에 바깥 영역을 할 때도 있고, 순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건물 짓기 전에 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건물하고 어울리는 디자인을 처음부터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게 디자인입니다. 마치 화가가 정물화를 그릴 때 정물의 종류와 구도 그리고 색깔을 일일이 선택하듯이 말이죠. 오경아 씨가 그려낸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반적으로는 저는 요 화단은 사계절 꽃이 계속 피고 지게끔 만들어 놓은 사계절 전용 화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봄, 여름 다 너무 모습이 달라요. 여기랑 이 양쪽은 다 그렇게 돼서 제가 가장 많이 좀 돌보는 화단은 딱 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좀 풀어주는, 알아서 좀 클 수 있게끔 내버려 두는 화단이고요. 너무 간섭해도 안 되고 한없이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오경아 씨는 이 균형의 원칙을 지킵니다. 식물의 타고난 품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장마철 지나가고 나면 막 뭐가 우거져가지고 정말 지저분해 보이고 힘들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다시 가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가을 분위기가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애 키우는 것처럼 어떨 때 너무 이쁘다가 어떨 때 저걸 그냥 막 이렇게 미워지기도 했다가 또 이뻐졌다가 막 이러는 것처럼 정원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뻤다가 어떨 때 너무 힘들었다가 이걸 내가 왜 했나 싶었다가 또 이뻐지고 막 이런 거의 반복이라 그래야 되나? 햇볕이 좋으면 햇볕 쪽으로, 그늘이 좋으면 그늘 쪽으로. 가만 보면 식물들은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곳으로 한 뼘씩 더 내딛는 용기를 부부는 그렇게 식물들에게 배웠습니다. 부부가 바닷가를 산책한다. 맞는데 이제 나는 혹시 뭐 이게 협박. 종기 씨가 해변을 가리킨다. 아유 저 가족들은 저 돗자리 펴놓고 나름 저 정도만 돼도 좀 피스 같다. 아유 시원하다. 습겠는데 좀? 안 추워. 이게 1년 중에 요만한 때가 며칠이나 되겠어? 며칠 안 되지. 딱 걸을 만하게. 딱딱. 한없이 푸른 동해의 수심에 마음을 담가 봅니다. 가끔씩 시간 날 때 특히 저 이제 디자인 일을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냥 잠깐 와서 걷고 좀 쉬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뭐 늘 같은 바다지만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때 뭔가 좀 답답하면 나도 바다 가자고 그래요. 좋다 멋지다. 됐어. 때때로 바다는 우리를 부릅니다. 고된 일상에 몸이 지쳤을 때나 걱정거리에 마음이 부스러질 때, 또 가끔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다는 우리를 부릅니다. 하지만 바다가 부른다고 언제든 바다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저는 영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전 원래 서울 태생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사실 있기가 싫었었고 뭔가 좀 저 정원하고 어울리는 정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는데 속초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도 바로 근처에 있고 산도 있고 자연이 있는데 또 기후가 되게 온화해요. 이렇게 춥고 덥고가 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물 키우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결정을 했고요. 바다가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는 뭔가 하나 든든한 뒷백이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거나 변하지 않는 무엇. 나는 기분이 좋다가도 나쁘다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쑥날쑥하지만 늘 한결같은 바다가 있다라는 거는 한편 든든하죠. 산책의 끄트머리엔 변함없이 해가 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무언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있어 더없이 안심이 되고 행복하다고 부부는 말합니다. 종기 씨가 아궁이에 불을 뗀다. 하나는 일부러 그 옛날 이 온돌 구들방을 그냥 뒀어요. 그게 이제 아무리 보일러가 편해도 이
장작을 떼가지고 덮이는 그 황토방의 매력이 있는데 그걸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이게 불을 떼면서 예를 들면 참나무 뗄 때의 이 화력, 향기 이 다르고 또 이 벚나무 다르고 그래서 이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불 때는 재미. 근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도 어쨌거나 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궁이 앞에서 젠득하니 불의 신세계와 만나고 있을 때 오경아 씨도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도 조용해 말 걸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경아 씨가 터치펜으로 태블릿에 그림을 그린다. 낮과는 또 틀린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요. 저희 큰 딸이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가끔 잘 때 있거든요. 서울에 볼일 보고 같이 잘 때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진짜 저희 딸한테 실제로 그랬다니까. 나는 이 잠들지 않는 이 도시가 너무 싫다고. 그러니까 밤에도 계속 오토바이 막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 소리가 또 그 밑에서 떠들면 왜 이렇게 위에서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 그냥 막 웃는 소리, 뭐 누구랑 얘기하는 소리, 그렇게 되면 밤 동안에도 귀가 조용해지지가 않고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커튼 치지 않으면 저희는 지금 완전히 깜깜해졌잖아요. 지금 보면은 다 어두워지고 저희 집만 유일하게 정원에도 외등이 켜져 있지 다른 마을에는 전혀 불빛도 없거든요. 그래서 잠드는 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적막한 어둠. 내밀하고 진지한 밤의 시간을 통과하며 그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어린 아이들이 이런 책으로라도 정원에 대한 이야기, 또 식물에 대한 얘기, 곤충에 대한 얘기를 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또 이걸 좋아할 나이가 되면은 잘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 이게 어린이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애들이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스토리를 짜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잘 되면은 저는 이제 애들한테 그림으로라도 조금 정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종기 씨가 불을 떼며 막걸리를 마신다. 따로 그리고 또 같이 각자의 공간에서 함께 밤을 건너는 부부. 이런 느슨한 연대가 그 어떤 결속보다 단단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부부는 알고 있습니다. 종기 씨가 물끄러미 모닥불을 바라본다. 사람의 사람마다 행복이란 게 있잖아요. 난 그거 하면 참 좋아 하는 뭐 그런 게 저마다 있겠지. 그러니까 요새 뭐 하는 말로 뭐 소확행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저는 사실은 크게 인생에 욕심이 없고 그냥 이런 거예요. 불 떼면서 앉아가지고 뭐 뗄 나무 있고 마실 술 몇 잔 있고 그러면 그냥 뭐 행복하지 않냐. 물론 또 이것도 친구들이 들으면 아유 또 분에 넘치는 소리 하고 이럴지도 몰라. 근데 그냥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넘칠 것도 부족할 것도 없는 시간. 시골밥이 내뿜는 향기와 적당히 차가운 공기. 제잘거리는 자연의 소리들이 밤의 정원을 빛내고 있습니다. 가을 비가 내렸습니다. 9월의 정원이 막 아침 세수를 마치자마자 오경아 씨의 젠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우산을 쓴 경아 씨가 대문으로 향한다. 갔다 올게. 조심해. 오늘은 출장을 가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귀촌을 한 어느 가족의 정원 설계를 맡았습니다. 기존의 기성품으로 되어 있는 놀이기구에서 놀 때보다 이런 자연 속에서 놀 때가 훨씬 더 창의력이나 지능 발달이 빠르대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토끼굴 같은 거 그냥 만들어서 둔덕으로 만든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요거는 텐트 같은 개념이니까 텐트 안에다가 넣어서 애들 오게. 둔덕은 이런 데다 좀 만들고 트리하우스 좀 만들고 대신에 여기는 바닥을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정원 얘기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저희 지금 이쪽 비어있는 땅이 있어서 치유농원 개념으로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둘이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선생님 전문가시니까 좀 의견 듣고 싶어서. 네. 처음에 이제 저희 머릿속에도 뭔가 생각이 있긴 있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도움 받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놓쳤던 거, 그리고 몰랐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그 가닥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아 씨가 정원을 둘러본다. 이게 정화조인가 보다. 여기가 정화조예요. 여기 상수도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현장 상황도 꼼꼼히 체크해야 생활에 어긋남이 없는 현실적인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그냥 농장을 하시는데 수입도 조금 만들어 내셔야 되고 거기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서 최대한 그 밭이라는 개념을 살려드리되 그 밭이 조금 더 기능성을 갖게끔 만들어 드리는데 주력하고 있고요. 그 농가 민박이라고 해서 민박집도 이 집이 하고 계세요. 좀 되게 세련되고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데여서 그것도 가능하면 그 텃밭 정원하고 잘 어울리게끔 해드리려고 지금 중점을 둬서 디자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오경아 씨는 우리나라에 처음 정원 디자인의 개념을 심고 널리 알린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녀의 손길을 거친 관공서, 학교, 국립공원 등 모두 생명의 윤기로 가득합니다. 디자이너마다 색깔이 조금 굉장히 달라요. 근데 저는 명백하게 저는 얼마나 예쁜 정원을 만들어 드리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원 디자인을 하지 않고요. 정원 생활을 얼마나 잘 하실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디자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해드릴 때 어떤 분이 이 정원을 주되게 관리할 건가, 어떤 분이 즐길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주게 돼 있어요. 아내가 현장 출장을 간 사이 남편 임종기 씨는 작업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종기 씨가 전기톱으로 목재를 자른다. 1년간 손수, 한옥, 리모델링까지 한 실력이니 나무 다루는 내공이 만만치 않을 듯한데요. 교수님 공방인가 봐요? 예, 제 놀이터예요. 여기 와서 가끔 주문 들어오는 것도 하고 제가 만들고 싶은 것도 만들고 사실은 제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이 오면 제일 부러워하는 공간이기는 해요. 이게 오늘은 짜투리 나무들을 활용해 화병 받침대를 만들어 볼 참인데요. 치밀한 계산보단 즉흥적인 감각에 몸을 맡깁니다. 이게 낡은 맛?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산품 같지 않고 그냥 좀 적당히 금방 만들어도 한 10년 된 것 같은 광고 문구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가 만드는 게 주로 좀 그런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수툼 목소의 흠이 좀 덜 보일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 스스로를 서툰 목소라 칭하는 임종기 씨. 어쩌면 서툴다는 표현은 작은 물건 하나라도 최대한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그의 마음 아닐까요? 요 화병 꼬치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마침 이 꽃을 꺾어놨네요. 종기 씨가 유리 화병 2개를 나란히 꽂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대 위에
배우들인데 이 꽃들은 근데 어디에서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잖아요. 이를테면 이건 무대인 거죠. 이 주인공들을 잘 연기하도록 만들어주는 무대? 그렇게 생각하면 뭐 비슷할래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고요. 이 같은 것도. 그의 말처럼 안정적인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제 기량을 잘 뽐내고 있는 것 같죠? 결코 서툴지 않은 농익은 솜씨로 그는 이제 가든 디자이너인 아내를 위한 어떤 무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당신이 책 여러 권 냈어도 북토크는 처음인가? 처음이야. 처음 했어. 내가 워낙 이런 거 하기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연은 했었어도 근데 재미있다. 이게 뭐 재밌어? 코로나 시절이라고 이렇게 줌으로 북토크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법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 오늘 오 선생 식물 디자인 발견 책이 새로 나와가지고요. 그거를 출판사에서 북토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북토크가 예전 같으면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그러고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일단 자 온라인으로 그렇게 비대면 강의를 북토크를 하기로 했어요. 아마 이제 좀 있으면 김경란 아나운서도 올 거고 와서 좀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약간 기대도 되네요. 자, 연결은 잘 됐어요. 네. 평소엔 정원과 관련한 교육장이던 이 공간이 오늘은 북토크의 무대가 됐습니다. 화면은 두 사람 다 잘 나와요? 네네. 종기 씨가 경아 씨와 김경란 아나운서의 모습을 확인한다. 지금은 음소거 시켜놨습니다. 네. 일단 다시 열고. 안녕하세요. 아,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줌으로 인사하는 줌으로 인사하고 우리 이렇게 됐네. 그러게요. 자, 주말이지만 아침부터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의 오랜 팬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접속 인원은 30명 남짓. 이렇게 식재해서 이렇게 정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화수분처럼 쏟아집니다. 요거가 미니 정원이 되는 거죠. 손바닥 2개만한 화분에 다양한 풀들이 심겨 있다. 너무 화단이 크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화분 하나에도 사실은 정원 연출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야, 근데 지금 방금 우리 네. 김미영님께서 방송인 김경란. 네, 제가 KBS 아나운서로 이제 KBS 클래식 FM 라디오 진행할 때 그때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때 저는 메일로 매번 원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클래식 산책이니까 정원 산책이라는 코너였고 그 글을 읽을 때 읽는 사람도 행복했어요. 마치 내가 그 정원 속을 거닐고 있는 듯한 느낌, 그냥 그 정원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와, 이 작가님 글은 읽는 내가 너무 즐겁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국악방송 문화시대 김경란입니다에 오경아 작가의 가든 디자인 무슨 그런 책으로 누가 오시는 혹시 이분 제가 아는 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회를 하게 됐어요. 또 그 인연으로 이렇게 또 북토크도 함께 하게 되고 제가 은근슬쩍 여쭤봤는데 저희 코너 좀 하나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기로 했어. 품앗이 하기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두하게 많으시네요. 그럼요. 큰 수확 하나 얻고 가네요. 맞아. 영국 유학 시절부터 쓴 정원 일기를 시작으로 벌써 10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은 오경아 씨. 그녀의 책 속엔 정원에서 배운 삶의 지혜가 꽃핍니다. 저도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철든다는 표현을 제가 뭐 때문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철이 든다가 쇠철이 아니고 계절철이더라고요. 그래서 철이 든다라는 말이 한 해 한 해 계절을 자기가 체험하는 거를 철든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정원에서 정원일 하고 이러면서 계절의 흐름을 정원하시는 분만큼 뚜렷하게 느끼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원에 철이 들어오고 나가고 철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저도 나이를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정원이 무르익는 만큼이나 저도 같이 철 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진짜 철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해요.
사시사철 내 집 마당에 소담한 정원을 품고 사는 살림이란 어떤 걸까요? 맨 처음 나눴던 이 질문을 오늘의 주인공에게 다시 물어볼 참입니다. 저한테 정원이란 거는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의 한 부분이고 생활 자체 그러니까 사라질 수도 없고 그냥 또 힘겨우면 힘겨운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생활의 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일상인 것 같습니다. 힘들 때면 늘 정원으로 나간다는 오경아 씨. 그러면 식물들은 말 없는 말을 건네줍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 다 괜찮다고 말이죠. 그녀의 작은 정원에는 이제 곧 가을꽃이 피겠군요.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들이 지친 하루의 어깨를 토닥여 줄 겁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번.